또 PCMS 들어왔을 때 항상 대표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게 이제 콜드콜 유튜브인데,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 만나서 이제 일본 피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요. 저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같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말씀들이 유튜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전 유튜버 아니라고. 제가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돈 벌려고 하냐? 그래서 아니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유튜브라는 거를 하나의 이제 진짜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숙제처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유튜브가 지금은 저도 찍는 게 처음에는 10분을 넘기는 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찍다 보니까 이거 한 30분은 이제 찍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인 거예요. 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 표현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진짜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리고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왜 질문하냐고 혼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더 내가 내 의사를 얘기를 하고,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약간 그런 이제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게 정말 내가 자영업 사장님들 앞에서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또 사람들을 또 마음을 이렇게 훔쳐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표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쩔 때는 이게 말이 꼬일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어쩔 때는 뭐 일본 피치할 때부터 꼬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말을 많이 해 버릇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이 이런 이유였구나. 내가 표현력 그리고 내가 인지한 거를 언어로서 이게 생각하는 거랑 말로 입에서 뱉어졌을 때 그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가 아닐까라고 이제는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피디님 생각했다면 그래도 훌륭해요. 예. 왜냐면 유튜브를 실제로 현실을 기반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피디님한테 당장 이득이 되는 거고 지금도 훈련하는 과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현실 기반보다는 그냥 유튜버처럼 되려고 유튜브를 하거든요. 제 전략하고는 완전 다른 전략이란 말이에요. 저의 전략은 유튜브가 빈티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빈티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집이 거의 없고 편집이 거의 없는 게 없죠. 예. 지금도 그냥 이게 컷하는 거 말고는 그냥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그럴 때 지금 표현하는 거 방금 지금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유튜브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인사하고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계약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쌩 모르는 사람하고 뭔가 티카타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상대방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의 질문은 나한테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얼마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한다 했을 때 이 고객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표현력이 딸리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오히려 떨어지면 내가 1번의 선택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피디님 현실 기반에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더 유튜브에서 자주 내가 씹으려야만이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전화를 받거나 자영업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표현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 계약 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게 일부인데 지금 피디님 그건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경험 바탕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유튜브 바라봤을 때 너 돈 버는 게 아니면 그럼 뭐야 했을 때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표현력이란 말이에요. 표현력이 잘 돼야 또 돈을 버는 거고. 근데 돈만 쫓으려고 유튜브를 한다 보면 유튜브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못 번 사람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돈을 제대로 벌면 정말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빈티지 전략이에요. 편집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예, 제가 봐봐요. 다른 대형 유튜버들은 편집이 되게 많고 딱 저랑 반대예요. 근데 저는 편집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구독자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을 달성했어요. 구독자 500명 때부터. 근데 대부분 사람들 구독자 1000명, 10,000명, 심지어 10만 명인데도 억대 연봉을 달성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500명이면 이 사람이 5만 명이면 나보다 얼마 많아요? 100배가 많아요. 100배가 많아도 나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억대 연봉 나처럼 똑같이 억대 연봉 될 수도 있어. 500명, 내가 500명, 그 사람은 예를 5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같이 억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객을 관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 사람이 5만 명일 때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관리법이 훨씬 혁신적이고 쉬워요. 항상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객 관리를 내가 어렵게 하잖아요. 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억대 연봉 벌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관리할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억대 연봉 버는데 동서남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 다 돌아다니면서 억대 연봉 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 건강이 박살나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만약에 제가 500 구독자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 벌었을 때는 저는 집 구석에서 반경 5m 움직이지 않아도 그 억대 연봉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음, 일주일에 제가 딱 4시간만 일해요. 그래서 억대 연봉 번. 그때 딱 마침 줌이 나왔거든요. 줌이라고 하는 도구. 줌이라는 도구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 통화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전화 통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딱 제 반대로 해요. 도구를 쓰죠. 편집 도구를 사야 되죠.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죠. 좋은 컴퓨터,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뭐, 또 프로세스가 판매 과정을 엄청 되게 느리게 만들어, 길게 만들어, 말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가 안 돼. 우리가 왜 블로그를 쓰면 블로그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복제해 주려고 하면 왜 복제가 잘 안 되냐? 글을 쓰면 금방금방 어때요? 그 글이 어때요? 사람한테 이게 먹히는 글인지 안 먹히는 글인지 먹히는 카피인지 안 먹히는 카피인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 통화하고 막 콜드콜 하면 어때요? 먹히는 멘트인지 안 먹히는 멘트 바로 피드백이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 500명인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난 처음에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버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왜 주변에 이렇게 번다고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인식된 거예요. 이제야 인식된 거예요. 2025년 이제야. 2019년도부터 내가 역대 연봉을 내가 벌었을 때 그때 내가 왜 벌었고 따따따 점점 수직 성장을 했을 때 내가 왜 벌었는지 이제 인식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번 이유 바로 유튜브를 제가 빈티지 유튜브로 한 거예요.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건 썸네일도 제 썸네일을 한번 보면 썸네일 번호가 막 달린 썸네일이 있어요. 1번, 2번, 3번 막. 예? 썸네일이 네. 한국 시장을 타겟하는데 아예 영어로 막 제목을 만든 썸네일 이렇게 제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반 유튜버들하고 완전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다 투명성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먹튀년들이 하면 막 먹튀년들 막 쌍년이라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거기에서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분탕질을 얘네들을 밖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하고 막 예? 그리고 저희 이미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의 어떤 그 제가 겪었던 것들을 뼈다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 들을 때는 좀 그런데 근데 이 빈티지를 듣는데 빈티지 듣는 맛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대형 유튜버 걸 들어봤자 아까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뜬다고 해서 내 현실에 유튜브 하나도 안 찍어봤어. 이 사람은 안 변해요. 대형 유튜버도 유튜브 잘 찍어가지고 컨텐츠 쪽쪽 들리는 게 얼마나 많대. 인식적인 체제는 어때요? 많이 발전해요. 머리는 많이 커져요. 근데 내 인생에서 그 유튜버들을 다 듣고 쫓아서 듣고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배운 거 같고 한데 1년을 쭉 지나봤는데 내 인생에는 유튜브 하나도 안 찍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제 수강생들은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뭐 많게는 막 200개씩 막 찍은 거예요. 유튜브, 대형 유튜버, 그 완벽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유튜브 하나도 안 찍은 사람과 예? 저 같은 빈티지 유튜버를 보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코칭 받고 같은 6개월, 1년 지났는데 유튜브 개수가 수백 개가 올라왔다? 누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아? 아, 예. 그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빈티지 유튜브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또 있어요. 빈티지 유튜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략과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는 미래는 사람들이 진화하잖아요. 미래는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사람들이. 예.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포장된 음식이 아니라 편안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건강한 음식의 원칙은 뭐냐면 less is better. 더 적은 것이 더 강하고 더 좋다는 뜻이에요. 미니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는 단식을 해요. 예. 예? 간헐적 단식도 있고 그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금식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 가면 막 24시간 네네. 금식하는 막 4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게 과학적으로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거 리셋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현대인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잡다한 음식이 많아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를 보자는 거예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을 정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듣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정보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거예요. 남자만 보면 다 강간범 같은 거예요. 뉴스에 하도 그런 강간범만 나오니까 어떤 산에 올라가면 뭐 어두컴컴한 산에 올라가면 그 강간범 생각나고 막 그러면 공포심에 올라가가지고 지도 모르게 막 어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이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균형적이고 무조건 stranger, 무조건 모르는 사람은 막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돈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귀인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의 어떤 미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 너무 완전 막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에는 복은 없는 거예요. 복은 뭐 사람으로 사람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도 사람을 타고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아예 다 차단해 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 좆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음식 이 근대처럼 건강한 음식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더 많이 노출된 것처럼 미디어도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됐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진화하면서 어때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보면은 추세가 어떠냐면 못 사는 동네일수록 뚱뚱한 사람이 많고 잘 사는 동네일수록 날씬한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얘네가 진화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찾고 건강한 거에 대해서 어때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식적인 거는 어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드백이 콜드콜처럼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는 피드백이 블로그 글 쓰듯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대형 유튜버 막 뭐 TV를 보고 뭐 이런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드라마를 보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자기 인생 현실에서 진짜 나한테는 그 음식처럼 진짜 나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때? 계속 과다한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소음이고 잡음이에요. 그 중에 물론 중요한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정보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빈티지 제 마케팅은 뭐냐면 이걸 마케팅이라고 표현해도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듣기 좋게 마케팅이라고 할게요. 빈티지 유튜버들 제 제자들은 다 빈티지 유튜브를 해요. 유튜버들처럼 네. 안 해요. 빈티지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유튜브 막 포장되고 편집하고 막 그런 딱딱딱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도 서서히 어려운 결정하고 조금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얘네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거지. 서서히 이제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유튜브도 요즘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유튜버도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라디오 시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도 네. 듣는 게 더 많아요. 보는 것도 있지만, 예. 그거는 흥미로 듣는데 나는 적어도 인식하고 듣잖아요. 이런 쓰레기 정보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근데 제 제자와 저 자신은
빈티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그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우리랑 딱 물결이 연결되면 난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건 빈티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튜브 편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도 않고 진짜 얘네는 진짜를 꾸미지 않고 현장에서 경험한 걸 여기다가 그대로 빨리빨리 계속 피드백을 여기다가 기록했구나. 그걸 딱 보다 보면 사람들 어떻게 생겨요? 화창한 막 이런 편집이 기술이 막 들어가고 여러 팀들이 만들어 우리 그런 팀도 없고 그런데 비용도 쓸 수 있는 자본도 없고 근데 어때 우리 같은 빈티지 유튜버들이 어때요? 있다 보면 얘네 전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략 가지고도 구독자 500명도 저 사람 억대 연봉 되고 돈을 제가 따지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거고 진짜 설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행복하다 이거야. 현장에서 내가 사는 거는 이 컴퓨터에서 이건 단순히 작은 세상에 되게 제 일부에 속한단 말이에요. 진짜 대다수는 내 와이프하고 같이 밥 먹을 때라든가 혼자 책을 볼 때라든가 혼자 내가 밖에 나가 산책하는데 나무들 푸르거나 꽃들이 예쁘거나 이런 것들 다 현실로 만질 수 있는 거 추울 수 있는 이런 어떤 거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실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돼. 근데 유튜브는 보통 너무 또 불균형적으로 어때요? 내가 저런 유튜버에 돼야지 해가지고 어때요? 모든 내 인생을 여기 현장에 이 모든 하나님 다 주신 거를 싹 다 어때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몰빵하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내가 구독자 수 올려야지 막 몸을 좋게 보여야 되지 막 이런 막 어떤 여자들은 막 벗으면은 막 조회수가 올라오지 이러다 보면 어때? 인생이 좆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음, 정확하게 우리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 설득력이 없어요. 왜?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키워드도 내가 만든 거예요, 방금. 빈티지 유튜브라고 네. 하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거 최근에 내가 인식돼가지고 그걸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됐을 때 어떤 사람을 찾을까? 우리 계열에 있는 사람을 찾을겠죠, 사람들이. 그때 안 찾을 수도 네. 있어요. 내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 잘하려면 어차피 나도 대형 유튜버들은 그렇게 언젠가 내가 또 막 확장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적어도 이게 내 설득이 된다는 거야, 내 자신한테. 아까도 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은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빈티지 유튜브를 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왜?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고 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 유튜브에 보낼 생각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컴퓨터 하면 나는 컴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하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도 지금도 난 썸네일을 내 와이프만큼도 잘 못해요. 예. 지금도 흑백에다가 검정색에다 그냥 그 뭐야 카피만 박아 넣잖아요.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거 이런 전략. 예, 이런 전략을 나랑 연결했던 수강생들 어때요? 다 혜택을 봤던 거예요. 내가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다 걔네를 보면 다 빈티지 유튜브를 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내가 걔네를 성공 못 시켜요. 그 표현력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자기의 위상 있게 다른 사람들 추종자들이 막 생기고 추종자들 몇십 명이라도 생긴다는 게 어디예요? 두세 명만 생겨도 내 자존심, 자존감이 많이 달라져요. 맞아요. 어마하죠.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다양하겠죠. 그게 내가 인식한 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일부에. 예. 사실 저도 어, 그 유튜브를 그냥 솔직히 편집도 모르고요. 그냥 찍고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처럼 뭐 편집이나 뭐 썸네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게 대표님만의 이 빈티지스러운 유튜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따라하기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역시도 어, 그 인셀덤을 할 때, 구독자가 44명에서 지금 거의 한 36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 1년이 조금 넘은 그 기간 피디님 동안. 수입도 근데 늘었잖아요. 피디님 수입이 지금 얼마 벌어요? 수입도 지금은 옛날에 50도 이제 한 달에 못 벌었죠. 화장품 팔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기본 직장인들처럼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또한 무시 못하는 게 저는 원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또 배우고 있는 것들을 또 저만의 언어로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또 저만의 원고로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유튜브 안에서 제가 그 많은 구독자 뭐 물론 뭐 500명까지는 안 됐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지라고 저 스스로도 놀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대표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빈티지스러운 유튜브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게 지금 느껴지면서 앞으로 막 이렇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네. 빈티지 유튜브가 생각보다 하-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설득력이 있는 원고가 없으면 빈티지 유튜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인 것 그래서 같아요. 사람들이 어때? 네. 트릭 써가지고 편집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게끔 어때? 대형 유튜버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빈티지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능력보다는 용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질이 갖고 이렇게 부족하고 한 것도 올릴 수 있는 용기. 제 수강생들이 다 성장하는데, 피디님도 성장하는데 이유는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걸 딱 보면, 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매번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얘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난 얘 빈티지 걸 보고만 있잖아. 봐봐. 빈티지는 용기가 없으면 피디님처럼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어. 왜 굳이 이걸 드러내야 돼? 이유를 모르고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할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을 변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은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하고 있을 때 나도 지금처럼 빈티지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인식을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끊임없이 신사임당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저기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자꾸 따라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비슷하게 아, 되려고. 네. 네. 그래서, 아, 제 안에도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약간 이렇게, 정말 어쩔 때는 이거를 도중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쯤에서 이거를 내가 끊어버리면, 아, 이걸 또 다시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또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막 진짜 이렇게 왜 눈을 막 굴려가면서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 막 그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쥐어 짜고 있는. 근데도 그냥 그 자체로도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갖다 써요. 그것 또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찍어가면서. 네, 그런 행위들이.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아냐가 되게 중요한데 무엇을 아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그래서 올바르게 했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올바르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올바른 걸 자주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봐봐요.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저거 이해하고 있어. 나 저걸 이제 알아. 네가 그래서 무엇을 했는데? 유튜브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대. 어디 가서 악플이나 댓글이나 달 수 있는 사람인데 지 유튜브는 하나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남을 비난만 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또 유튜브를 내가 해봤대.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했냐 이거야. 네. 올바른 방향으로 했냐 이거야. 그 올바른 방향으로 했대 또 지가. 그러면 자주 했냐 이거야. 왜 지금은 안 하고 있냐. 네. 웃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벨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 인생에는 그렇게 복잡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순히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도 벌고 돈도 쓰고 돈을 잘 쓰고 예, 용기 있게 또 이런 결정들을 계속 내리겠죠. 예, 인생이 쉬우면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복잡해 인생. 예,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는데 그 단순화가 단순히 단순해서 단순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잡한 인생을 단순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겠죠.